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 입사대 권현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이제 어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냐면 고교학점제에서 중요한 게 전공 역량이다. 근데 고교학점제 정의는 뭐냐? 학생이 본인만의 어떤 진로에 따른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다가 고교학점제의 어떤 가장 핵심인데,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시발점, 출발점에서 2025년도에 그렇게 우리가 그 고교학점제가 처음 시행되는 뭐 학교 일반고, 이미 시행은 2025년도에 된다고 해도 2017년, 18년도부터 지금 내년 2022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그렇게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도입을 해서 하는 그런 학교의 노하우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번, 이런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떤 노력과 우리 학부모님들의 우리 아이의 소중한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과 사랑이 결국은 방법으로 이제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그 대학을 가서 뭐 꼭 대학을 간다는 게 우리 뭐 아이의 인생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본인의 어떤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목적보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아주 소중한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사랑과 어떤 애정을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꼭 바꾸셔야 됩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나중에 우왕좌왕하다가는 아이의 인생이 좀 남들보다 뒤져질 수도 있고, 뭐 뒤져지다 나중에 이제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대학 입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구조가 늦게 시작하거나 그다음에 늦게 시작해도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는데, 특히나 이런 학교, 어떤 서열, 어떤 경쟁, 이런 거에서는 그것이 예전보다 많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 권현 선생님이, 저도 지금 사실은 많이 바빠요. 이런저런 것들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 수업도 하지만 다른 수업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영상이 정말 시기가 늦지 않게 우리 학생,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지금 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또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나의 어떤 사랑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를 좀 같이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아까 교과전형에서 고교학점제 안에서, 그러니까 3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가 1기였고요. 생계부를 우리가 완전히 그냥 그 생계부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우리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2기였죠. 근데 거기서 이제 생계부가 없는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은 생계부에 준하는 증빙서를 만들어서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3기는 고교학점제 안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뀝니다. 이게 3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선 학업 역량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 이전에 학생부 교과전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부 교과전형 안에서는 우리가 수업을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다 학교에서 이렇게 210학점, 200시간 시수로 치니까 210시간이 학점이 되는 그 많은 양의 수업을 다 깔아놓고, 이게 일반고의 뭐냐? 교고, 보통 교과 과정이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얘기를 했고, 그거를 그냥 들어야 됐어요. 내 꿈하고 뭐 맞고 어쩌고 이런 건 뭐 상관없이 어쨌든 그걸 들어야 됐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 교과학점제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교과라는 과정을 들어요. 이 보통교과가 우리가 흔히 아는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거가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에서 원하는 것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우리가 이제 영문과에 가서 어떤 뭐 영장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이 되는 문법은 알아야 되잖아요. 작문을 잘하려면 문법도 모르고 작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공 역량이 조금 고등과정이라고 하면, 그것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거를 들어가서 따라가서 수학을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것들을 잘 익히라는 거죠. 그게 여태까지의 취지였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안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보통교과라는 걸로 이제 나눠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것들을 공통 과목으로 들어요. 국어, 영어, 수학을. 근데 이때 보통 교과 과정에서 하나가 더 갈래가 생기는 게 뭐냐면 선택 과목. 보통 교과 안에 선택 과목이라는, 이건 지금도 선택 과목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진로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내가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있는 테이블이 쫙 있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테마로 경영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전공에 맞는 무슨 교과를 취합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냥 그 교과만 그렇게 따라서 들었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짤 때, 그래서 이제 권현 선생님이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해왔고, 지금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을 본다고 그랬어요. 무슨 과정? 우리 학생이 본인의 어떤 전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과정. 그게 전공 역량의 성장 과정. 그 안에 학업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안에 발전 가능성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인성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 다시 말하면 전공 역량을 어떻게 보여주냐? 이 학생만의 프로젝트를 보여준다.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눈에 보이게 해왔다. 그 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성장이 커졌다. 그래서 대학을 많이 예전에는 자사고, 특목고에서 갔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일반고에서도 진로 과목이라는 것을 개설을 해서 2025학년, 2025년부터는 그 진로 과목에 대한 것들을 들어요. 근데 이것도 무차별하게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자기의 그 플랜이 있어야 돼요. 이 플랜을 짜는 거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아직 진로도 안 갖춰져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16년 동안 부익부 빈익빈 이것은 어떤 뭐 가정의 어떤 경제 형평만의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풍부하게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그걸 가고자 하는 어떤 이 아이의 열정이 있는 아이가 있고 얘는 부자죠. 진로 부자, 꿈의 부자, 열정 부자. 뭐 다른 거 이렇게 부모님들이 뭐 잘 챙겨주시고 해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수능으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수능으로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선생님이 제가 해드린 게 뭐냐, 같이 공부를 학생들하고 시키고 같이 노력을 한 게 진로를 개발하고 그 진로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개성과 정체성을 찾고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테마가 되는 거예요. 테마가 돼서 의대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과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신경정신과에 더 잘 맞냐? 이 아이 내재되는 가능성이 뇌과학 쪽에 맞냐? 이 아이 내재되는 가능성이 뭐 다른 쪽에 맞냐를 선택을 해서 그럼 우선 거기서 교육과정에서 들어가서 내신으로 듣는다고 하면 우선 물리, 화학, 지구과학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건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이과니까 들어야겠죠. 하지만 그것만 들어갖고는 절대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공 역량이 선명하게 그려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선 이런 것들이 있냐? 이제 동아리 중심으로 했었죠. 무슨 AI 뇌과학과, 응급조치에 대한 어떤 무엇 이런 식으로 어떤 심리상담과 평가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조금 열정적인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동아리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동아리에서 한 것이 과목으로 인정은 안 돼도 일반고에서 이제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과목으로 인정은 안 돼도 뭐가 됐냐? 다 생계부상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인상 역량과 발전 가능성. 이것을 또 우리가 이제 생계부로 7대 창체 활동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봉사, 그 다음에 어떤 뭐 우리가 그 동아리 활동,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창제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가 되는 방향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 부분,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있던 부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서 그것이 쫙 성장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이 좀 그 안에 일반적인 것보다는 그 안에 본인의 관점이 좀 독창적으로 녹아 있어야 그 어떤 객관성과 본인의 어떤 과정의 어떤 본인만의 독창성이 잘 버무려져서 평가를 잘 받았던 거예요. 입학사관들한테, 그 대학 교수들한테. 근데 이제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도 문제가 뭐냐면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에서 진로 선택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와 100% 어떤 매칭이 된다는 그런 학과가 그런 어떤 그 과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가 되면 준비가 좀 덜 된 일반고를 내가 배정을 받았다. 뭐 다 좋은 고등학교 가고 싶죠. 하지만
다 우리가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좋은 고등학교를 가면 그 안에서 잘 따라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좋은 데를 여수 좋다는 것은 준비가 잘 돼 있는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교학점제가. 그럼 고교학점제가 잘 준비가 안 돼 있는 학교를 가면 거기서 뭐 어떡할 거면 다 뭐 포기하고 뭐 어떤 뭐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안 되는 우리 상황이라면 그냥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끝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제 마인드는 그거예요. 잘 되는 아이들도 있고 뭐가 안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가 터닝을 해서 뭔가 하고 싶고 뭔가 진정적인 마음이 생긴다면 선생으로서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노하우와 방법이 있어야죠. 이 아이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만 예체능 같은 경우도 이 아이가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요. 굉장히 뭐 피아노 재능도 아니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아이라고 칩시다. 이 아이를 맡고 싶은 선생들은 전국에 널렸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 재능이 뛰어나니까. 그 선생이라는 어떤 직업은 약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학생이 잘 됨으로써 이 선생도 같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럼 무슨 교육계에서 다 그 교직을 아이들 가리키는 선생님들은 제자가 잘 되면 선생도 뿌듯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그거는 잘 된 경우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겠죠. 물론 누구나는 아니겠죠. 또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잘 안 됐어. 좋은 고등학교에 못 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죽을 쓰고 있네. 근데 이 아이가 뭐 그냥 다른 길을 찾아볼게. 나는 취업을 할 거야. 뭐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 이 아이는 꼭 자기의 어떤 염원이 있어. 의대를 가야 돼. 방법이 없잖아요. 뭐 검정고시 저기 때리치고 검정고시로 하면 된다고. 근데 고교학점제에서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리잖아요. 2022년도에 준비해서 2023학년도에 다 대학을 가라. 검정고시 학생들, 재수생들. 왜냐하면 2025년도 고교학점제에서는 그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이 학생을 부모님들도 그런 학생의 자기 자식이지만 또 끈을 이렇게 손을 놓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걸 이제 16년을 해왔고 또 이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도 대학 강당에서 수업을 해요. 제가 쭉 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변하는 학생들이 바라보면 가능성을 닫아놓은 그 순간에 이미 이 학생은 이 아이는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부모님이죠. 부모가 내 자식의 손을 놓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사실 아무런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걸 안 되는 방법으로 물론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아이가 안 된다고 했어도 이 아이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를 객관적인 노하우와 방법으로 치환시켜서 이 아이가 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대학에서 합격을 하던 이 아이가 취직을 하던 이 아이가 꿈을 찾아서 삶의 의미를 갖던 그것이 이제 그동안 권현 선생님 제가 해왔던 방법이고 그래서 노하우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교육은 진정성 있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대 가는 학생들 뭐 제가 교대 가는 학생들은 더 이제 좀 이런 것들을 혹독하게 잘 가리키고 면접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뭐 면접 시간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학업 역량 부분으로 돌아오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통 교과 안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의 다 끝나요. 이것이 성적으로 치환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처럼 지금 여러분들 생계부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퍼센트 페이지가 이렇게 있고 몇 명이 들었다는 그 전체 인원이 있고 점수가 나와요. 원점수라고 그러죠. 이거는 무슨 평가학이에요?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죠. 자, 여기서 끝나냐? 아니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죠. 그럼 이제 고교학점제 안에서 또 지금 고육 교과 특성화 학교라는 그러니까 그 일반 특성화 학과는 마이더스교 같은 이제 그 특성화 학교가 아니고요. 교과 특성화 학교라는 것은 인문계에서 그 교과가 특성화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2018년, 17년 지금부터 2022년도 또 부분적 단계별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전체 모든 학교가 다 모든 교과에 완벽하게 특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런 학교가 이제 특목고 자사고 근데 자사고 특목고 안에서도 또 완벽하게 모든 거를 그 고등학교 어떤 목적이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학교는 영어가 좀 우수한 학교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 고교학점제의 전체 그 퍼즐의 조각을 맞춰보면 2025년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부터 시행되는 이 고교학점제가 앞으로 이제 20년, 30년 쭉 뿌리가 내려서 자리가 잡히면 모든 일반고 고등학교가 다 뭐가 된다? 전체 교과가 다 특수화되는 그런 교과의 어떤 그런 그 전문성이 유지가 되는 그런 특목고
민족상 고등학교, 자사고 같은 슈퍼 고등학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일반고의 수준을 높여서 대학에서 원하는 전공 역량 바로 그 근접한 것까지 이 아이가 다 그렇게 학생부 종합중에 원하는 전공 역량을 수준 있게 그렇게 학습이 되고 공부가 되고 그렇게 성장이 돼서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요점입니다. 고등학교의 질이 올라가고 일반고의 모든 질이 그다음 대학에서 원하는 이 아이들의 어떤 수준이 올라가서 전공, 그러니까 국영수사가만 단지 국영수사가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공 역량이 그러니까 의예과가 우리가 요구하는 전공 역량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면접 문제 제가 아마 그 의예과 서울대 MMI 면접 문제도 하나 올려놨을 거예요. 제 그 유튜브에 절대 화학하고 생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면접에서 보지 않아요. 그럼 면접에서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것들은 뭐냐면 이 서류에서도 절대 생물 화학에 관련된 것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환자의 병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어떤 다각화된 현상에서 그걸 갖고 추론하고 유추해서 그 병의 근본적인 뿌리를 찾아가는 능력이 의사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수술하는 능력을 익히는 거예요. 근본이 우선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보려면 추론 능력, 상황 판단 능력, 여러 의사결정 능력,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런 것도 봐요. 고정관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그런 거에 대한 여러 능력이 이미 국영수사가만 갖고 있는 그런 거 능력이 창의적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능력을 국영수사가는 그 창의적 능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지금 대학에서는 전공 역량을 우리가 이제 하는 아이들이 최대한 밀접하게 뭐 따로 과외를 받던 전공 역량에 대한 수업을 따로 뭐 특목고 자사고에서 받던 따로 프로젝트를 하던 뭐 하든 해서 그걸 이렇게 늘려서 그 학생부 종합에서는 그 전공 역량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밀접성이 가장 가까운 아이를 뽑는데 이제 2025년도가 지나서 20년, 30년이 되면 이런 어떤 일반고 모두가 다 이런 슈퍼고등학교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고교학점제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의 수준은 대학 갈 때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말씀인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시행 초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빠르게 들어가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 굉장히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제가 알아요. 제가 원래는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대한 어떤 학부모님들과 뭐 그런 과정에는 관여를 안 했어요. 저는 저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재수생 고3 또 그 위에는 이제 대학생들 뭐 이건 약간 뭐 그 오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저한테 굳어진 하나의 어떤 습관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저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 그래서 중학교 영역이 따로 있고 고등학교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니.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이제 드리냐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도 고교학점들을 아셔야 되고요. 지금 중학교 3학년, 2학년 학부모님도 고교학점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관여를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보이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2학년 때가 되면 전문교과가 생겨요. 고교학점제에서 전문교과. 이 전문교과가 이제 1, 2 이렇게 나눠져요. 교과가 그렇게 이제 개정이 지금도 2015년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더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메리트는 많은 수업을 전공에 맞게 많이 개설한다는 거예요. 우선 이제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기본을 알아야 그것이 현실인지 아닌지를 또 알 수 있는 시각이 생기니까.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나오는 이제 뭐 전문 교과가 됐던 진로 선택 과목이 됐던 그 학생들이 이제 내가 이제 뭐 180학점 정도 이제 조금 더 단계적으로 더 잘 지나가던 140학점까지 낮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한 190, 한 뭐 2학점 정도를 이제 2022년부터 그렇게 듣는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서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어떻든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어떻든 그래도 우선 딱 보는 게 성적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정성평가하냐 정량평가하냐 그 차이지만 어쨌든 성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학년 때 보통 교과 성적은 수치로 나온다는 거죠. 지금처럼 100분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건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 대학 다닐 때 성적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지금 우리 자제분들, 우리 아이들처럼 뭐 90점, 뭐 80점 이렇게 받지 않아요. 대학은 다 A, B, C, D, F예요. 자,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점수는 상대평가적인 점수에 백분위적인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A, B, C, D 이렇게 나와요, 점수가.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3탄에서 그러면 고교학점제에서 어떻게 대학이 그 학업 역량에서 점수를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점수를 어떤 기준에서 보는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서울대학교 제가 저번에도 이제 서울대학교 그 2024학년 입법 예고안을 갖고 말씀을 드렸죠. 서울대밖에 없는데 이제 금방 나올 거예요. 다른 학교도. 근데 우선 서울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